어쨌든 순위 안에 들어서 꼴찌긴 한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17이나 13이나 솔직히 뭐 한 반타작 했다는 거잖아. 이건 내가 의미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32번이 많이 올랐어요. 오답률 11위. 이거는 보세요. 우리가 빈칸 추론을 31, 32, 33, 34인데 고정되어 있는 건 31이 한 단어짜리를 주로 내고 32가 그거보다는 많고 33, 34가 거의 문장에 가깝게 좀 길게 내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33, 34가 어려워야 되는데 최근에는 33, 34 중에서 한 개만 3점, 32번을 3점 이렇게 내왔어. 이거 어렵게 실제로 냈어. 그래서 내가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31번이 3점이면 좆된 거야. 되니? 이거 이제 물어봐야지. 왜요? 봐봐. 33번하고 34번 펴볼래? 자, 선지를 봐봐. 선지를 보면 적어도 3개에서 4개 이상 단어야. 단어가 많다는 건 정보가 많다는 얘기고 정보가 많다는 건 힌트가 많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33번, 34번은 뭘 어렵게 낼 수밖에 없냐면 지문을 어렵게 내는 거야. 이 지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답을 도출하기 어려운 건데 전제가 뭐냐면 이걸 이해를 하면 밑에 있는 거는 야 패러프레이즈 시킬 게 너무 많아. 단어가 틀릴 수가 없어. 내가 위에 걸 제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밑에 거랑 바로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나와. 그리고 답이 이상할 리가 없어. 이해되니? 왜? 한 단어만 패러프레이즈 되나? 수없이 많이 될 텐데. 됐지? 근데 잘 봐. 31번이 어렵다. 단어가 몇 개예요? 한 단어지? 한 단어지? 단어가 적다는 건 무슨 얘기야? 정보가 적다는 얘기지? 정보가 적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위에 거를 똑띠기 해석을 못하면 됐지? 패러프레이징 할 때 여기 있는 단어들이 다 헷갈릴 거란 얘기야. 근데 잘 봐봐. 만약에 위에 걸 내가 정확하게 해석했는데 밑에 있는 거 단어를 몰라. 하필 내가 모르는 단어야. 그럼 너네 문제 못 풀어. 31번이 어려워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까지 편견상 31번이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어. 빈칸 추론 중에서 그나마 풀만해. 그래서 이걸 쉽다라고 생각하잖아. 늘 평가원은 학생들의 그러니까 이런 편견을 갖고 놀아. 그래서 내가 얼마 전부터 강조한 게 뭐냐면 이건 사실 한 5년 된 것 같은데 올해까지 5년이야. 31번이 어려울 거다. 내가 코로나 수능 때부터 강조한 거는 원래 33번, 34번이 3점짜리인데 이놈들이 그 법칙을 깨더라고. 언젠가부터 33번, 34번 중에서 하나가 3점이 아닌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 야 그러면 아예 관념을 바꿔서 31번이 늘 쉬웠는데 여기서부터 어렵게 되면 니네 어떻게 할래요? 됐니?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쌤이 수능 볼 때는 30번 문제가 쉬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어 문제가 쉬웠거든. 어느 순간부터 단어 문제가 3점이 되더니 지금은 거의 고난도에 가까워요. 됐니? 그러면 31번도 어렵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저렇게 어렵게 나오면 내 예상하는 바에 따르면 이거 무조건 킬러 문제야. 그럼 이제 너네한테 궁금하겠지. 이게 킬러 문제면 왜 문제입니까? 잘 봐. 멘탈이 나가지 않겠냐 중간에? 내가 지금까지 문제 풀 때까지는 31번은 무조건 풀었어야 돼. 적어도 내가 봐봐. 이 5쪽까지는 완벽해야 돼. 이때까지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늘 문제를 풀어왔어. 심지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근데 이게 안 풀려봐 갑자기. 여기에서 한 3, 4분 써봐 너네. 그리고 시간 남으니까 몇 분 안 남았어. 근데 남은 게 얼마야? 32번부터 어디까지야? 남은 게 더 많아. 내 말은 아예 저기서 어그러진다고. 31번이나 이런 게 킬러 문제가 나오면 너네가 그게 킬러인지 어떻게 알아? 문제를 풀어봐야 알잖아. 문제 푸는데 근데 너무 많이 시간을 쓸 거잖아? 풀어서 맞으면 다행인데 풀어서 맞았다 하더라도 뒤에 걸 다 못 풀었는데? 너네 그럼 수능에서 거의 2, 3등급 그러니까 1, 2등급 나오는 친구가 거의 3, 4등급으로 뒤에 못 풀어서 막말로 되니? 이게 제일 쉽지 않아. 그래서 킬러 문제가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너네가 어그러질 확률이 높아요. 왜? 그거에만 시간 다 쏟을 거니까. 오히려 34번이나 35번, 4번에 33번에 34번에 킬러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너네 어떻게 가르쳤어? 버려. 길잖아. 어차피 이거 1분 20초 안에 너네 못 풀 거야. 버리고 다른 거 풀어. 다른 거 다 풀었으면 시간 남아? 이 줄 중에서 그나마 풀만한 보이는 거 하나 풀어.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버릴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된 거야. 뒤에 것들을. 근데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번호가 킬러 문제다? 너네 진짜 큰일 난 거야. 근데 난 올해 수능이 그럴 거라고 봐. 왜? 올해 수능은 그렇게 하고 땡이잖아. 바꿔버린대.
알겠지? 평가 원장도 사퇴하면 돼. 알았죠? 그냥 바뀌어버리면 수능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어차피 스포트라이트는 어디로 갈 거냐면 내년이야. 너네는 그냥 불쌍한 거야. 너네는 올해 수능은 마지막 수능입니다. 아우 안타깝네요. 근데 막 시험 어렵게 내. 어렵게 내 상관없어. 왜? 재수생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학생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반수생들이 막 십수생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수능이니까 내가 공부했던 거 그냥 한 번 더 볼게요 해가지고 보는 새끼들이 있어. 작년에도 있었거든. 그럼 올해는 그놈들이 한번 작년에 내가 몸 풀어봤으니까 올해 제대로 해야지 하고 준비하지 않았겠냐? 의대 갈 수 있는 마지막 선인데?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아마 엄청 붙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어렵게 낼게요가 말이 되지 않아? 심지어 절대평가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끔 킬러 문제를 앞쪽에 냈어요 하면 말이 되거든. 됐어? 그러니까 너네를 위한 수능이 아니에요. 고3을 위한 수능이. 계속 얘기하지만 고3은 이번에 털릴 거야. 다 털릴 거야. 그래서 난 너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너네가 하향 지원하길 원하는데 요런 수능에서는 도박이야. 요런 수능에서는 오히려 배짱 좋게 약상으로 지원하는 놈들이 붙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하향 지원한 게 떨어졌는데 약상을 한 게 오히려 붙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너네일지는 모르겠다. 그건 너네일지 몰라. 왜냐면 이건 진짜 운이야. 도박을 하는 놈들이 오히려 결과가 좋을 때가 있는데 도박이라는 건 그런 거야. 전체에서 90%가 망하는 거야. 됐니? 근데 기존에는 도박하는 놈들 중에서 거의 99%가 망했다면 올해 수능은 이런 유형이라면 한 10%는 그래도 살아남지 않을까? 근데 그게 너네가 될진 모르겠어. 우리 반 몇 명이니? 해봤자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잖아? 20명 중에 10%면 2명이야. 알겠지? 잘 생각해봐. 지금 이게 너네가 될지 안 될지 진짜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퍼센트가 꼭 맞는 거 아니야. 우리 반이 아니라 전체 규모가 돼야 되잖아. 전교생 규모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네일진 모르는 거야.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요. 경험상. 그래서 뭐 알아서들 하시되 그래서 이번에는 좀 스펙트럼을 넓게 보는 게 좋아. 옛날에는 되게 촘촘하게 해서 붙는 거에 목표로 했다면 그게 아니라 아예 넓게 좀 가서 이게 과거보다는 그래서 여기도 써보고 적정도 써보고 안정은 아예 낮춰버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렇게 낸다면. 근데 내가 평가원장이면 내야 돼. 왜냐하면 나처럼 꼴랑 10년밖에 안 한 사람도 이걸 보는 거면 평가원장은 이런 것만 하는데 당연히 야 마지막 수능인데 이거 한번 털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리고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고 했거든. 됐니? 그래서 아마 하나 어려운 문제가 앞부분에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쌤은 30번이면 좋겠지만 31번이면 진짜 힘들 거야. 보자. 자 31번 보겠습니다. 자 in the post World War II 했으니까 post는 항상 그 이후에 이런 뜻이지. 세계 2차 대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이런 얘기야. 1942년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unparalleled 이랬으니까 별표 2개 치세요. 봐봐. 패럴렐 하면은 평행 아니야. 근데 이건 평등과 달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내가 이거 항상 얘기할 때 소재 얘기할 때 이 단어 때문에 되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들어봐봐. 자 평행하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만나지 않는다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인터액션이 없는 거야 얘들아.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이해되니? 접점이 없어. 접점이 없으니까 너랑 나랑은 평생 만날 일이 없어. 절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 수능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야. 이해되니? 쟤의 결과와 저 위에 선의 결과값과 밑에 선의 결과값이 서로 따로 논다니까 교류가 없다야. 사회에서 교류가 없다는 건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패럴렐은 늘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평등으로 이해하면 안 돼. 평등은 어느 경우나 좋은 단어야. 알겠니? 평등은 접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수학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왜? 나와 너가 같은 권리를 가졌다는 거니까 평등하다는 건 만난다는 얘기야. 사회적 권리의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평행하잖아?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사회적 권리가 애초에 다른 거야. 나 투표할 때 2표, 너는 1표. 나 돈 많아서 2표, 너 1표. 이게 평행한 권리야. 이게 평생 이어지는 게 죽을 때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평행하다라는 말은 우리 수능에서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돼. 잘 들어. 이거를 사회 변혁으로 가져가면 사회 구조로 가져가면 사회 구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걸 신분제라고 해요. 신분제도를 표현하는 다른 패러프레이징 단어로 평행한 사회라는 표현이 쓰인 적이 있어요. 좋은 게 아니야. 발전이 없다는 거야. 괜히 내가 노예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평생 노예란 얘기야. 평행한 거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안 좋은 단어로 쓰였다. 알겠지? 평등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런데 언패럴렐이면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은 거니까 안 평행.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난다야.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멀리 어딘가긴 하지만 다시 멀어지긴 하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언패럴렐은 좋은 단어로 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랑 의미가 좀 달라. 평등이 아니라서 그래. 됐니? 요걸 좀 알아두고 가는 게 되게 좋아요. 이 단어가 늘 자주 어렵게 쓰이거든. 어렵게 쓰이는데 자주 나오지 않아서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진짜 거의 4, 5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애들이 우리가 보통 기출은 3개년만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원래 막 10개년씩 봐야 되는데 쌍놈 새끼들이 공부 안 해서 그래. 어쨌든 3개년씩만 보니까 패럴렐이 나오는 용법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수학적 개념이 사회에 나왔을 때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평행한 건 평등한 거니까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이래버려. 그렇죠? 그걸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야, 얘들아. 잘 들어.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그러면 이제 월드워 이후에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때 무슨 저런 거 나오지 않았냐? 그 대공황이 와서 기억나? 대공황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공황이 왔어. 대공황을 없애기 위해서 뭐 했어? 이상한 정책들 했잖아. 뉴딜 정책이니 무슨 정책이니 온갖 정책들 했잖아. 그리고 나서 그거 하다가 저기 이탈리아랑 몇몇 나라들이 파시즘, 군국주의 뭐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야 씨발 한 번 더 싸울까? 이래가지고 한번 싸운 게 세계 2차 대전이잖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거 유지야. 그거 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전쟁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군수물자를 엄청 생산했다는 거야. 생산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경제가 부양돼요. 전쟁을 하면 경기 침체가 없어져.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 왜? 생산과 소비가 마구 일어나거든. 생각해봐봐. 군수품이 다 뭐야? 너네 생활 필수품 아니야? 총알 빼고는. 근데 총이랑 총알만 보자면은 이거는 철제니까 결국 철강 산업의 부흥이거든. 너네가 아는 모든 제철소는 전쟁이 일어나면 군수물자 장비로 변해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거기서 총을 생산하게끔 되어 있어. 모든 나라 법이 그래. 그러니까 철을 많이 생산한다는 건 사회 내에서 경기가 갑자기 부양된다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경기가 부양돼. 그래서 아마 이 얘기 무슨 얘기일 거냐면 실제로 전쟁 이후에 모든 나라가 다 극호황을 한번 맞이해. 뭘 팔아도 다 잘 팔려. 심지어 전쟁이 끝나니까 어때? 전쟁터에 있던 놈들이 와서 소비자가 돼. 개꿀 아니냐? 이해돼? 근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보상금을 받았을 거잖아. 막말로 퇴직금을 받은 군인들이 와서 소비자가 되는 거야. 100% 소비자잖아.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경제가 잘 돌아가겠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보면 비극이긴 하지만 전쟁은 이래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근데 이래서 전쟁을 일으킨 게 당시에 일본하고 이탈리아라 이런 나라들이야. 왜냐하면 내가 다른 나라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침체야. 얘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일으키면 호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 거야. 세계 2차 대전의 그 결과야. 알겠지? 지금 근데 미국도 똑같지 않니? 미국이 경제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을 끊임없이 해서 그래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게 전쟁을 한번 수행하면 걔네가 얻는 베네핏이 엄청 크거든. 전쟁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돈을. 근데 막상 살펴보잖아. 국내에서 소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요. 부양 효과가 엄청 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애들이 죽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미국 정치인 입장에서 이거 냉정하게 보자면 그래.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경제가 살아. 그럼 몇 명 쟤네 보내고 저기서 손실 나는 거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야. 이게 충분히 크다. 근데 미국은 2억이나 되잖아, 인구가.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번 전쟁하면 절반이 없어져요. 절반이 없어지면 회복이 안 된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못하는 거고, 이건 이제 미국 정도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자, 그래서 이코노믹 그로스들이 언패럴럴하게 일어난 거지, 그지? 근데 얘네는 fueled 어디에 이제 이 불을 지폈냐면, 그러니까 봐봐.
불평등한 경제 성장이야.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할게.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걸 unprecedented, 유례 없는으로 해석하래요. 그래서 사실 나가리예요. 이해됐지? 그냥 이대로 해석하면 돼. unprecedented야. 유례가 없었어. 전례 없는이야. 그러니까 해석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됐죠? 원래 unparalled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자,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결국은 뭐가 되었냐면 빌딩 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massive migration, 엄청난 이주가 일어났어요. From the central city, 어디에서? 자, from A to B니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from이 아니야.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한데 중심 도시에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면 교외 지역으로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미국 얘기인 것 같네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가장 빨랐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예시로 들게. 원래는 다들 대도시에 모여 살았어요. 왜냐하면 공장 노동자니까 공장 근처에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공부한 놈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야 나도 이렇게 아파트처럼 다닥다닥 붙어 사는 게 아니라 주말에 가가지고 좀 여유있게 막 좀 돈 좀 이렇게 막 파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정원 있는 걸 원했고 그래서 서브얼반으로 다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항상 너네한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별내 지역이 사실상 서브얼반 지역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다른 점 뭐야? 여기에 정원이 있는 마을이 아니라 아파트를 만들었다는 게 좀 다른 거야. 됐니? 왜? 서울에 애초에 아파트가 거의 없으니까. 이해됐죠? 이게 좀 다른 건데 어쨌든 배드타운으로 갔다는 얘기야. 알겠지? 배드타운이랑 이거 동일한 얘기야. 이런 지문이 나오면. 그럼 봐봐. 자, 새로운 서브얼반 지역으로 갔어. 그러니까 서브얼반은 이렇게 연결되잖아. 이해돼? 그러면 더 서브얼반은 그 이런 뜻이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ABC 순서 추론의 근거가 돼요. 이해되죠? 서브얼반이 나왔으니까 그곳은 이렇게 해서 설명해줘야 되잖아. 걔네는 were far more dependent on the automobile. 어디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 그 오토모빌, 자동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잘 봐. 자, 비교급을 수식할 거예요. 비교급 수식하는 건 fa야. 그래서 이걸 존나로 해석하면 돼요. 써. 엄마만 보여주지 마. 알겠지? 그냥 존나로 써. 알겠지? 존나야.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 없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급 수식 다 돼. far. 네, 밖으로 빼서 설명할게. far, even, a lot, 뭐 심지어 more도 돼. 알겠지? more도 된다고 심지어는. 알겠지? 다 되는데 뭐만 안 되냐면 very만 안 돼. 이것만 알아두세요. 얘만 안 돼. 비교급 수식 자리에 엔간한 거 다 돼. still도 되고 엔간한 거 다 되는데 뭐만 안 된다? very만 안 된다. 그렇지? 이게 유년 문법이야. 비교급 수식에서. 다시. 자, 이 교외 지역은 더 많이 의존하게 됐어. 오토모빌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signaling the shift from primary dependence on public transportation to private car.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그런 변경이 되는 거냐면 중심이 어디였냐면 shift잖아. 변화할 거야.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변화할 거냐. 그럼 또 from A to B인 거잖아. 어디에서? 우리가 공공 트랜스포테이션 이송수단에 의존해서 버스나 지하철에 의존했는데 거기서 어디로 바뀔 거냐면 사적인 자동차, 자가용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됐니? 됐죠? 그러면은 컴마 찍고 ing니까 분사구문이네요. 됐죠? 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로 가야 된다 그랬지. 주절의 주어는 서브얼반이죠. 이 교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의미를 하는 거니까 능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아주 잘한 거예요. 내가 아까 지금 사례로 보자면 쌤이 오늘 신촌 쪽에 일이 있어서 내가 주말에 신촌에 세미나 하는 게 있어서 항상 거기 먼저 들렸다고 하거든. 그래서 가끔 늦는 거야. 저렇게 뭘 하면은. 근데 잘 들어봐봐. 신촌으로 가려면 광화문을 지나야 돼. 내가 버스를 타고 신촌에 가면 20분이면 가요. 지하철을 탄다 15분이면 가. 물론 좀 걸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면 돼. 내가 자동차를 끌고 나가는 순간 주말에는 40분이 걸려요. 이해돼? 이해돼? 근데 내가 왜 오늘 자동차를 끌고 나가겠니? 여길 와야 되거든. 여기는 내가 여기 오려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3번인가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 정도 넉넉히 잡아야 돼. 근데 항상 달라. 왜냐면 버스가 기다릴 때가 있고 개 운 좋게 바로 오면 존나 뛰어가지고 잡을 수 있으면 그거 타면 되게 좋거든. 근데 배차 간격이 좀 있으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해야 되고 진짜 빨라야 1시간 5분에서 10분? 이 정도거든. 차 타면 50분이에요. 우리 집에서.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지금 교외 지역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교외 지역으로 온다라는 건 당연하게도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보다 뭐가 더 좋아? 프라이빗카가 훨씬 좋아요. 그렇잖아. 너네 여기서 별내역 가봐.
야, 난 여기서 별내역 가는 게 제일 어려워. 버스가 없으면 되게 곤란한 거리다. 이거 네이버 지도로 찍어보면 얼마 안 되거든. 걸어갈만 하거든. 막상 걸어가면 지옥이야.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구경할 게 1도 없는데 다 어둡지. 다 심지어 아파트인데 다 정원을 해놔가지고 벽이 이래. 그냥 벽이 있는 거야. 굳이 말하자면 그냥 정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나무 벽이잖아. 그럼 나무 벽을 이렇게 지나가서 거의 1km 되는 거리를 걸어야 돼. 근데 버스 타면 3정거장인가 2정거장밖에 안 된다. 여기 되게 이상한 동네야. 걷기에 최악인데 차가 있으면 너무 편해. 차가 없으면 개지옥이야. 근데 이거 초창기에 너네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여기 초창기에 버스가 없었걸라. 마을 버스가 없었어 초창기에.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살았어. 내가 얼마나 지옥이었겠니? 이해돼? 그래서 내가 그때 회사를 그때 졸업할 때였거든. 졸업할 때 엄마한테 내가 그랬어. 나는 차 안 사면 나 회사 안 다니는데 이랬어. 차를 사는 걸 심지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차를 사는 걸 허락을 안 해준다? 나 회사 안 다닐 거야. 나 진짜 이렇게 협박했어.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여기서 마트를 간다? 너무 최악이었고 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어 사실 여기 동네에서 가르치는 거지만 너무 힘들었어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막 버스도 생기고 버스 노선도 꽤 많아졌잖아. 이거 존나 많아지거든 얘들아. 너무 좋아진 거야. 여기 살기 좋아졌어요. 알겠지? 여기서 별내역 가는데 걸어가는 거 아니면 버스를 타면 2시간이 찍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배차 간격이 2시간짜리였거든. 그때 마을버스가. 이해돼? 초창기에 그랬어. 초창기에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이 건물이 없었어요. 초창기에 이 건물이 없었어 얘들아. 알았지? 여기가 농지였고 저기 지금 저기 저 뒤쪽 있잖아. 군대에 있는 지역들 저기가 전부 다 농지였어. 진짜 초창기엔 그랬거든. 쌤이 신내 여기 갈매에 살았거든 쌤이. 그러니까 여기로도 가끔 왔단 말이야. 여기가 최악이었어. 심지어 쌤 학원은 여기 말고 요 옆에 있는 건물에 내가 그때 어디 있었더라. 그 이상한 공부방 같은데 기생했는데. 그때도 이런 형태였거든. 이런 형태였는데 그때는 쌤이 학생 수가 많지 않았고 이거보다 더 적었어. 2명 3명 가르쳤을 걸 과외로. 그룹과외였어. 그룹과외인데 수업도 많이 안 했고 그때 입사 초기라서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2명 3명 그룹과외로 어디 공부방에서 했는데 공부방에 있는 학생들이 다 나한테 붙어버렸어. 그래서 그 공부방의 메인 선생님이 되고 그 공부방 선생님이 그냥 뭐라 그럴까 관리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원래는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인데 내가 학생들이 다 나한테 와버려서 내 수업 듣고 싶다 그래서 공부방 선생님이 학생들이 없어졌어. 근데 원장님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월급을 주고 그냥 나를 고용을 해버리더라고. 나중에는 이게 훨씬 낫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 아무튼 그때 초반엔 그랬는데 그게 1층 단층짜리의 건물이었는데 뭐 퀄리티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름에 거미가 자꾸 들어와서 수업하다가 다리 많은 형들 있잖아. 지네는 아닌데 왜 다리 많은 그 돈벌레 형들 있잖아. 돈벌레 형이 이렇게 2줄로 와. 수업할 때 여기서 이렇게 수업하고 있으면 2줄로 형들이 들어오는 게 보여 눈에. 그럼 이제 난 또 소리 지르지. 근데 내가 소리 지르면 뒤에 있는 여자애들이 소리 지를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소리 안 질러.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파도 타기 하듯이 소리 지른다. 왜냐면 이렇게 지나오면서 애들이 보잖아. 보면 와! 하면 이제 앞에서 왜? 와! 이러고 그러니까 앞에서 또 와!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 얘네들 무조건 정면으로 오니까 너무 무서워. 아무튼 그랬거든. 초기엔 그랬어. 초기엔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제 돈벌레 없는 6층으로 왔잖아요. 나 입장에서 존나 성공한 거야. 이해돼? 심지어 그때 주차장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갓길에 세워놓고 아저씨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잠깐 뺐다가 이렇게 뒤로 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자주 사라졌거든. 근데 지금은 주차장이 있잖아. 심지어 지하 2층까지 있잖아. 나 존나 성공했다니까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알지? 한 5년 정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건물이 어쨌든 6층에 오잖아. 전망도 좋아 이 정도면. 그때 전망이 없었어요. 알겠지? 아파트 외벽이었어. 알겠지? 건물을 잘못 지어서 아파트 외벽에 창문을 냈어. 무슨 의미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거미만 쌓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블라인드 올리면 거미 형들이 이번 연도에는 내가 요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그랬어. 옛날 생각이 나네요. 보자. 자, 아무튼 그때부터 내가 얘기한 게 이런 것들이거든. 계속 볼게. 그래서 soon this lead to the construction of better highways. 봐봐.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거 그러면 이쯤까지 읽으면 이런 키워드들을 읽어낼 수 있어. 월드워 2고 언패럴드고 나발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주야. 매시브 마이그레이션이야. 이거에 형광펜질 쳐져 있으면 돼요.
됐니? 근데 어디로 갈 거냐면 서브 월번으로 갔다야. 얘만 현관에 칠게. 자, 서브 월번으로 가는 순간 뭐가 중요해졌어? 프라이빗 카가 중요해졌어. 다 전치사 to 뒤에 있는 것들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프라이빗 카로 가는 순간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우리도 여기 고가도로 있잖아. 그거 고가도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뭘 만들었어? 하이웨이와 프리웨이를 만들어줘야 돼.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을 최대한 만들어줘야 돼. 됐죠? And the decline and even loss for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아. Public transportation이 발전할 이유가 없어. 왜? 아니 각 집마다 차가 있고 버스를 아무도 안 타면 버스가 의미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어질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교외 지역에 다 이래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걔네는 차가 생존이야.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되게 많아. 특히 서브얼번 지역에서 비싼 지역이면 상관없는데 못 사는 지역에 서브얼번을 가잖아? 그러면 거기는 차량들을 막 이렇게 그 렌트비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 가끔 미국 콘텐츠 보면 그 렌트비 못 낸 사람들의 차를 그냥 가져가는 그러니까 토잉카죠. 이렇게 그 토잉카를 운전하시는 사람들 콘텐츠가 나오는데 차를 이렇게 걸어서 그냥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다 렌트카야 미국은. 근데 차를 걸어서 그냥 차가 세워져 있는데 얘가 한 달 못 냈으면 그냥 그 렌트카 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이거 차 들어서 그냥 가져가 버려.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왔는데 차가 없는 거야 내 차가. 왜냐면 내가 한 달 돈 안 냈으니까. 나는 이런 식인데 근데 얘네들이 가끔 그 컨텐츠를 보면 나와서 그 사람이랑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거든. 그리고 심지어 총도 쏴. 총을 쏴서 실제로 이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고연봉에 다 전직 그러니까 군인들이야. 베테랑이 원래 전직 군인의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군인들이야 다. 그래서 자기들도 총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방어권을 위해서. 그 정도로 좀 한 이유가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냐면 내가 돈 내서 다시 가져오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없으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없어. 생존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다시 넘어가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가 일반화하자면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with all these changes 봐봐.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럼 봐봐. 어디로 갈 거야? 프라이빗 카로 갈 거지. 다시 잘 봐. 야 봐봐. 야 일로 갔지. 일로 가니까 프라이빗 카 중심이 됐지. 프라이빗 카 중심이 되니까 요런 거 지었지. 여러 변화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 모든 변화는 됐죠? 나 같으면 이걸 빈칸으로 냈을 것 같아. 이게 다 엄청난 사회적 변화 아니에요? 그죠? 난 이렇게 봐서 이 단어를 되게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주어는 잘 안 내더라고. 어쨌든 자 이런 모든 변화들은 결국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야. 근데 뭐해? 여가의 뭐야? 그래서 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 야 이게 차 어쩌고 저쩌고 나왔잖아 처음에. 차 어쩌고 저쩌고 나오니까 여가를 차에서 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상해. 여가를 차에서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여가인데 차에서 하는 거야. 뭐야? 캠핑밖에 없지 뭐. 근데 캠핑일 리는 없잖아. 이상하잖아. 산으로 가잖아 내용이. 그래서 여기 쓴 단어들을 쭉 보면 봐봐. 포인트가 있어. 퍼블릭이 아니야. 프라이빗이야. 맞지? 지금 저희는 변화를 얘기했지만 저건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이야. 그럼 얘만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됐죠? 근데 이건 내 이론이야. 알겠지? 처음에 문제 풀 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하는 거, 프라이빗한 거, 내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거, 개인적인 거, 사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잘 생각해봐봐. 이거 원래 물론 개념 알고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잘 봐. 도시에 살면 내가 여가는 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파리에 왜 카페가 유명한지 알아? 잘 들어 얘들아. 이게 질문에 나온다. 잘 들어. 파리는 건물 보면 알겠지만 4, 5층인데 에어컨이 안 되거나 배관이 누수가 심하거나 건물 상태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걔네는 법적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언제 지어진 거냐면 18세기, 19세기, 20세기 요때 지어진 거야. 200년이 넘어가 다. 그래서 파리에 너네 여행 가면 에어비앤비를 중심부에 하잖아. 100% 너네가 어떤 방을 만날 거냐면 문을 눌렀는데 안 내려가.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는데 이걸 누르면 이거 줄이잖아. 줄이 끌리는 느낌은 드는데 풍덩하잖아. 이게 물이 내려가야 되는 순간 풍덩이 안 돼. 그래서 변기를 열어봤더니 여기 물이 안 고여 있어. 망한 거죠. 똥 쌌으면. 이해돼? 혹은 내렸는데 물이 역류해. 야 이거 재밌어.
내렸다 분명. 내렸어. 그럼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올라와. 확인하는 거야. 됐지? 왜? 배관이 어딘가에 막혔어요. 왜? 그 배관이 200년 전 배관이거든. 됐죠? 녹이 쓸다 못해서 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형들이. 됐지? 그런데 공사하기도 쉽지 않거든. 또 하나 더. 에어컨 무조건 없어요. 여름에 파리를 가면 지옥이야. 근데 지금만 그랬겠니? 옛날에도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왜 문학이 유명해졌냐면 잘 들어봐봐.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야. 주거 상태가 너무 엉망이니까 얘네가 저녁까지 어디로 나와 있냐면 다 나와. 그러니까 밖이 더 시원한 거야. 건물에 있으면 너무 쪄 죽을 것 같아. 다 나와. 다 나와서 어디로 가? 근데 밖에 나면 갈 데가 있냐? 뭐가 있냐? 한강처럼 깨끗하길래 당시에 센강은 정말 더러운 곳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딜 가? 1층에 카페를 가는 거야. 그래서 카페 문화일 거야. 그럼 1층에서 뭐 해줘야 돼? 카페에서 모든 걸 해줘야 돼. 아침, 점심, 저녁. 왜? 부엌이 없거든. 그런 집들에는 부엌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 왜? 내가 돈이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어디로? 카페로.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줘야 되지. 저녁에 있을 곳 제공해야 되지. 그러니까 커피랑 술을 제공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해? 모였으니까. 나 심심해.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그 주변에 동네 사람들과 모이는 거야. 그래서 카페 문화가 형성이 된 거고, 문학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교류하다가 나 혼자서는 절대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들을 막 듣잖아. 이게 터져가지고 좋은 문학들이 나온 거야. 실제 역사야. 알겠지? 근데 그런 카페 문화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지. 왜? 이제 에어컨 달기 시작했거든. 에어컨 달고 히터 다는 순간 집에서 안 나와. 왜? 집이 제일 좋잖아. 배관을 청소하는 순간 안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카페 문화가 없어지고 카페에 가면 다 관광객만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잘 들어. 그 당시에는 여가가 그럼 어떻게 돼요? 공공화가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도시에 산다는 거는 여가가 무조건 사람을 만나야 돼. 이해돼? 그런데 이런 데서 살면 무슨 얘기냐면 교외 지역의 전원주택에서 살게 되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럼 나 혼자서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즐긴다 해도 가까운 친구들 내 집에 초대하는 거지. 내가 얘네들 데리고 어디 술집 가는 거 아니잖아. 카페 가는 거 아니고. 맞지? 대중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바뀌어요. 여가의 사유화는 뭐의 얘기냐면 뉴 얼반으로 지역으로 간 거랑 동일한 거야. 교외 지역의 발전이 여가의 사유화야. 왜? 노는 거 자체가 다 집안에서 놀 거거든. 그래서 저때 TV가 발전돼요. 저 이후에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 봐봐. 전쟁 이후에는 여자들이 일을 했어. 왜? 전쟁 때 이미 여자들이 일을 했거든.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가 일을 해야 되잖아. 산업의 주체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경기가 부양해. 한 20년 부양하니까 여자들이 굳이 일을 안 해도 남자들이 개 고용공이야. 그럼 여자들이 뭐 하는 게 나아? 애기를 지금 사회가 아니야. 알겠지? 80년대 90년대야. 애기를 그냥 키우는 게 나아. 그래서 60년 70년 80년대에 여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라는 처음으로 그런 직업이 생긴 거야. 됐니? 그러면 집에서 애를 키울 거야. 심지어 교회 지역이야. 근데 봐봐. 애기를 키우면 애기가 학교 가고 나서 일을 막 한 다음에 언제 비냐면 2시부터 6시까지 그가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할 일이 없거든. 그때 여러 가지 사교 모임 가는 것도 한두 번 일이지. 집에서 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라디오랑 TV가 보급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근데 라디오가 TV가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더욱 집을 안 나가지. 여가의 사유화야. 이해됐니? 사적 공간에서 여가를 즐길 수밖에 없어. 그런 지문이야 애초에. 내가 이거를 너네한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옛날에 여가와 관련돼서 나왔을 때 내가 이 얘기를 전달한 적이 있어. 지금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12월 초에 너네 내신 끝나자마자 요 소재를 전달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전달한 적이 있어. 이 지문 때문이야. 이거랑 반대로 여가의 공공화도 나온 적이 있어요. 됐죠? 다시 우리가 도시로 들어가면서 요새는 교외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도시로 돌아가잖아. 왜? 인구가 없어지니까. 다시 도시로 가면 우리의 여가가 어때야 되냐? 사람들하고 만나야 된다. 그래서 1층 공간의 상업에서 막 되게 작은 점포들이 있어서 되게 재미나게 이거 우리 동네 맛집이야. 동네 단골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된다 그랬잖아. 그게 지문에 한번 나온 적 있거든. 괜히 내가 이거 가르친 적이 있다. 잘 들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들이 다 그냥 대충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이런 걸 만들었을 거야. 근데 내가 단어로만 추론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밖에 없는데 프라이빗이 나와야지. 밖에 없던 거야. 내 입장에서는. 이해돼? 아니면 서브 얼반이야. 새로운 서브 얼반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돼.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단어들이 후보로 친 거지 나는. 됐지?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읽었어야 돼. 뒤에를 읽어보면 As more people owned their own house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내부의 공간과 lovely yard outside 밖에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그러니까 나가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이런 레크레이션과 여가 시간은 was increasingly centered. 어디 중심으로 갈 거냐면 집 중심으로 가. 집 중심이다라는 말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되면 돼. and most 최대한 아무리 확장돼도 어디냐면 이웃밖에 안 돼. 내 근처 이웃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죠. One major activity of this home-based leisure. 그래서 home-based leisure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되면 돼. 됐지? 집 중심이다 이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근간은 뭐냐면 was watching television, TV를 보는 거지. 그래서 TV 얘기도 나온 거 아니야? 역사적 사실 그냥 그대로 얘기해서 난 이렇게 해서 난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TV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 뭐 이런 단어인 줄 알겠어. 알겠지? 디지털화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원거리에 브로드캐스팅 막 이런 단어 생각했어. 여가인데 가까이서 즐기는 게 아니라 브로드캐스팅, 방송되어지는 여가다. 어디 멀리서 온다. 됐지? 근데 브로드캐스팅, 이 당시에 브로드캐스팅 핵심 뭐죠? 일방향이지? 그래서 원웨이라고 생각했어 처음에.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 다 해보니까 이까지 읽고 나서 그러면 여가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이거 하면은 막 피드백이 오고 이런 여가가 아니야. 그냥 저기서 얘기해주는 걸 듣는 거야. 수동적인 패시브 원웨이 정도로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지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아이고 대놓고 답이 나와있네. 프라이빗테이션. 그래서 답이 4번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쉬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어렵게 낸다면 당연하게도 내가 방금 얘기한 단어들 이게 그대로 나왔으니까 잘 들어. 원웨이, 일방향적인, 패시브, 수동적인, 리주어가 되었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도시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능동적인 여가 시간을 즐겼고 투 사이드,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방향의 어떤 이런 그 여가들을 즐겼는데 그런 종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교회 지역으로 오면서 TV가 보급되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동적이고 일방향적인 여가를 즐긴다. 결국 누군가가 정해주는 대로 여가를 즐길 수밖에 없다. 나 이런 단어인 줄 알았어. 나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왔어야 돼. 특히 패시브가 나왔어야 돼요. 됐죠? 근데 쉽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유화되었다. 이 단어로 정리를 했네요. 자, 단어들만 몇 개 볼게요. downfall 하면은 하락, uniformity 하면은 통합. 아까 통합하다 이런 단어 있었으니까 거기 써놓으면 되겠지. restoration 하면 복원, 복구. customization 하면은 내 맘대로 하는 거 뭐라 그러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커스터마이즈 말고 한국어로. 얘들아, 나를 이렇게 TV 보듯이 보시면 안 되고, 알겠지? 좀 피드백을 줘봐. 내가 지금 원웨이 리주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이게 지금 여가 시간이 아니라고, 알겠지? 뭐 그런 단어 쓰자. 개조 좀 이상한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뭐라 그러지? 표준적인 걸 하는 게 아니야. 저건 표준화의 반대말이야. 스탠다드의 반대말이 커스터마이즈야. 됐지? 기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하고 근데 그건 좀 좋은 단어야. 독창적인 좋은 거잖아. 그잖아. 얘는 좋은 단어일 수도 있고 나쁜 단어일 수도 있어요. 내 몸을 내가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늘 좋은 결과는 아닐 것 같아. 알겠지? 난 지금 수시한 심정으로는 쌤 손이 한 4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결과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독창적인 건 아닌 것 같아. 알겠지? 이거 뭐 아무튼 커스터마이즈라고 써 그냥. 모르겠다 나도. 커피랑 똑같은 거야. 커스터마이즈. 됐죠? 그러니까 얘는 능동적인으로 볼 수 있어. 완전 다른 단어지? 읽어보면 알겠죠? 얘는 굉장히 액티브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나한테 맞춤! 오케이? 맞춤! 저거 쌍놈 새끼들아! 너네같이 나보다 한글을 가장 최근에 배우셨잖아. 한글을. 나 오래됐잖아. 30년 됐잖아. 29년. 근데 너네는 몇 년 안 됐잖아. 10몇 년밖에 안 됐잖아. 한글을 외운지. 됐지? 그러니까 니네가 기억을 해야지. 맞춤. 오케이? 개인 맞춤. 응? 근데 그게 능동적인 거라고. 내가 존나 참여하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단어랑 애초에 얘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쪽 패시브 쪽이어야 되거든. 됐지? 그러니까 얘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잘 냈어요, 오답을. 그 얘기 하고 싶어. 목 아파. 씨. 너무 흥분했어. 맞춤을 생각해 버렸어.
되죠? 자, 그래서 나머지 해석합시다. No longer did one have to ride the trolley. 그래서 트롤리는 그냥 대중교통이야. 대중교통을 더 이상 탈 필요가 없다는 거지. To the theater. 어디로 가려고? 티어터로 가려고. 자, 노롱거리니까 부정어 문두가 나왔네요. 부정어가 문두에 쓰이면 쌤이 뭐라 그랬냐면 도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치가 됐어요. 동사 주어예요. 진짜 동사는 have to거든. have to ride야. 근데 이게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는 함부로 못 움직여. 엉덩이가 무거워요. 그래서 뭘 앞으로 움직일 거냐면 두 동사를 대신해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제가 과거니까 그냥 과거로 쓴 것뿐이야. 됐지? 다시. 그래서 아무도 뛰어터 가려고 혹은 영화 보려고 트롤리를 타고 다니지 않아. Similar entertainment, 이 비슷한 엔터테인먼트 하려고 하지 않아. Was available for free and more conveniently from television. 근데 텔레비전만큼이나 더 훌륭하고 더 편하고 for free. 이게 뭔가 이렇게 그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냥 텔레비전만 본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홈베이스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 사유화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